면접관들이 사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 검정색 마이, 무릎까지 오는 검정색 치마, 검정색 힐을 신고 갔고 거기 갔을 때 여자들은 다 똑같은 복장이었어요. 면접 보면서 면접 보면서 이제 저도 약간 느꼈어요. 아, 나 떨어지겠구나. 아니, 왜 어떤 점에서요? 오늘의 주제는 면접이에요. 사실 공무원 면접은 필기순위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래도 미흡을 받으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 미흡이 또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는 성적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도 되게 긴장을 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스터디 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할 때는 좀 스터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면접 준비할 때는 2개 스터디를 했고요. 저도 2개 했어요. 스터디가 이제 2개라는 거는 모임이 각각 달라요. 모으는 정보도 다를 거고 또 서로 이제 준비하다 보면 질문도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는 1개에서 2개 좀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터디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는 저희 직렬끼리 모인 스터디, 하나는 행정이랑 기술직 다 합해진 그런 스터디였어요. 직렬이 어떻게 되죠? 통신직이요. 통신직이고요. 저는 일반 행정직이에요. 전문 직렬끼리도 하나 만들어도 괜찮고요. 섞여도 되는 거예요. 기술직이다. 그럼 기술직끼리 따로 모여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도 어떻게 보면 스터디원들하고 중복이 돼요. 나도 준비했어. 너도 준비했어? 얘 대답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카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스터디원이 처음에는 뭐 보세요 하는데 나중에는 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면접관도 다 다르고 그렇게 맞아요. 숨길 필요 없는데 또 스터디 하면 좋은 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동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연수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면접 스터디 같이 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럼 그게 또 의지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를 많이 다뤘어요? 서울시는 5분 스피치가 있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의견에 써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개별 면접 하기 전에 5분 스피치 하고 앉아서 개별 면접을 보죠. 기출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기출 문제 있죠. 기출도 있고 그냥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것도 있고 그걸 한 페이지씩 보면서 우리끼리 15분 정해놓고 다 쓰고 발표하고 이 연습을 계속 했어요. 떨리는 그 심정에 당일날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도움되는 게 스터디이고요. 스터디하면서 또 강사님들의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주제가 여러 개가 나와요?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그냥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주제 혹시 하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경험과 어떤 기준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흔히 이런 거예요. 뭐 케이스를 주는 거예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계속 해달라고 때를 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일날 면접할 때 그냥 뚝 던져줘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좀 질문인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다면 면접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주실 거예요. 면접관들이 사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면접 스터디 하시면서 연습하고 내 마음가짐도 가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적성 검사 이런 거 있었어요? 인성검사.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거 할 때도 스터디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혹시나 이상하게 나와버릴까 봐 기업에서 하는 그 인성검사 기출문제 풀어보고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스터디 할 때 저희는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부터 동영상을 한 명 한 명 다 찍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혼자 연습할 때도 저는 녹음을 해서 계속 들었어요. 제가 말하다 자꾸 말이 새더라고요. 면접장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암기를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지. 줄줄 읊는 게. 암기를 하지 말고 녹음한 걸 계속 들으세요. 이것도 꼭 챙기셔야 돼요. 전문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이다 보니까 선택한 과목이 뭐 행정법, 행정학이에요. 제가 면접했을 때는 뭐 행정학 용어를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단어, 의미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수험 공부할 때는 당연히 알지만은 면접 준비할 때는 금방 잊혀져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걸 물어보면은 정말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스터디할 때도 그런 용어도 하나하나 다 공부해가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오이님은 면접 본 날 기억나시나요? 필기 시험보다 면접 시험이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특채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같이 하다가 이제 같이 혼자 하다가, 해야 되니까 예, 힘들었다. 애들이 떨어진 애들이 많게 되고 또 면접이란 중요성을 알게 돼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필기시험은 정해진 과목 내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됐는데 면접은 한정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봐도 끝이 없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딱
중요한 게 이게 나오겠다라는 감이 있었는데 면접위원들이 뭘 물을지 예상 질문이 있었긴 해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나 시사 같은 게 조금 약해서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고 저도 면접이 좀 더 힘들었어요. 면접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면접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보잖아요. 저도 네, 같은 네. 곳에서 봤습니다. 집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기본적으로 면접 복장으로 딱 정해진 옷을 입고 갔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 검정색 마이, 무릎까지 오는 검정색 치마, 검정색 힐을 신고 갔고 거기 갔을 때 여자들은 다 똑같은 복장이었어요. 남자분들도 그냥 똑같죠. 근데 저는 고졸 특채다 보니 교복 입고 온 사람도 몇몇 있었고 저도 교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대체적으로 교복보다는 그 검은색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는 또 이마가 보여야지 더 뭐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저도 머리를 올리고 면접장에 갔었거든요. 5대5 머리를 하든가 머리를 올리든가 하지 내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다 이마를 보이고 눈썹 보이게. 맞아. 앞머리 깠어. 어떤 질문이 제일 기억 남으세요? 5분 스피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5분 스피치 시작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서 같이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데 그때가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제 그때 스피치 주제가 실패한 경험과 좌절한 경험을 받았을 때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때는 진짜 머리가 너무 멍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데는 그냥 다 적었어요. 쓴 거 읽다가 생각하면서 또 말하고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주제가 주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충 쓰고 5분 동안 말을 하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질문하고 그거 말고 이제 개발적인 또 면접 질문하고 끝이죠. 네네네. 면접 어떻게 준비했어요? 원래 집이 천안이거든요. 공무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합격자분들 중에 천안 근처이신 분 찾아서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먼저 했죠. 지방에서 준비하는 애들 보니까 지방은 스터디가 잘 안 구해지던데. 맞아요. 저 포함해서 서울시 스터디원이 4분인가? 5분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렇게밖에 천안 스터디는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럼 심영님은 어떻게 구했어요? 지방에 살아도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냥 서울에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신 거예요? 네, 스터디를? 기술직이다 보니까 일반 스터디랑 기술직 저희 직렬 스터디를 따로 구해서 2개를 운영했었거든요. 하루에 하나는 오전, 하나는 오후 이렇게 해서 2번 했었어요. 저 면접을 제가 한 2번을 봤잖아요. 한 번은 이제 가슴 아프지만 면탈할 때가 있었고 저도 똑같아요. 국가직에서 한 번 봤다가 면탈하고 서울시에 간신히 붙어서 그날 기억나요? 기억나죠.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생해서 필기 합격하고 처음 면접을 보는 자리니까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냥 옷 입고 머리랑 화장이랑 다 준비를 하고 근데 사실 그때부터 저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말을 못해서. 근데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천안에서 이제 시험장으로 간 거예요? 네, 시험장을 갔어요. 수험표를 보여주고 그 순번을 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거의 끝번호였어요. 그 맨 끝에 그 보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점점 지루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벌써 기진맥진한 상태? 그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면접 보면서 이제 저도 약간 느꼈어요. 나 떨어지겠구나. 왜 어떤 점에서요? 점수가 약간 커트라인에 걸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았었는데 저는 그냥 예상 문제 있잖아요. 예상 문제를 보고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 내 의견을 반영해서 말을 해본다던가 그냥 외운다던가 이런 게 없이 읽어보고 맞아, 이 정도는 나 얘기할 수 있겠지 하고 가서 그냥 얘기했더니 다 망쳐버렸죠. 그때 생각은 있는데 말이랑 이제 막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맞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나왔다는 맞아. 얘기인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어떤 질문인데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제가 봤던 게 검찰직이었거든요. 약간 특수직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놨어야 됐는데 그 면접관님이 만약에 이게 합격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가고 싶냐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여쭤봤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준비가 좀 덜 됐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를 했던 거죠.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했는데 돈이 없는 그런 할머니다. 그 상황을 너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 알아요? 답변 뭐 되게 다 흔하잖아요. 모금함을 만들어서 해서 막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너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